당신의 사진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당신은 마법의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릎까지 빠지는 그날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나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당신은 티셔츠의 힘을 믿는가? The professional choice. 안녕하세요. 스트로비스트쿨의 권학봉입니다. 네, 오늘도 사진계에 떠도는 뉴스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이제 그 파나소닉에서 이제 루믹스 카메라를 웹캠처럼 사용할 수 있는 펌웨어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지난번에 후지필름에 이어가지고 이제 캐논이 일발을 끊었고, 그 다음에 후지필름, 그 다음에 파나소닉 루믹스가 드디어 이제 웹캠을 사용할 수 있도록 펌웨어를 업데이트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카메라 업체들도 이게 특별히 어렵고 뭐 기술이 필요한 그런 것도 아닌데 하루빨리 전부 다 이런 기능들을 다 풀어가지고 모두가 아주 편리하게 카메라를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재미있는 렌즈를 출시한 탐론입니다. 탐론에서 28-200, 그러니까는 거의 대부분의 화각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렌즈를 발표했습니다. 중요 포인트는 최대 광각, 그러니까 28mm일 때 f2.8부터 시작한다는 점인데요. 그 이전에 있던 이런 올인원 렌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어두운 이런 조리개 값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더 어둡게 이렇게 갔다면은 이번에 2.8부터 5.6이라는 이런 올인원 렌즈 치고는 굉장히 밝은 그런 조리개 값을 만든 그런 렌즈이고, 또 탐론이 옛날부터 줌 렌즈를 꽤 잘 만들어 왔으니까는 이번에 새로 나온 이 전천후 올인원 줌 렌즈도 나름 좋은 성능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리코에서 GR3,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로 하는 말로 GR3라고 하는 컴팩트 카메라죠. 그러니까 똑딱이의 기념 바디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200 정도에 판매하는데 GR 카메라는 옛날부터 매니아층이 많았죠. 특히 스트리트 포토나 이제 캔디드 쪽에서 많은 그 팬들을 확보하고 있는 GR 카메라의 이번 스페셜 에디션 버전이 나왔습니다. 보시는 대로 렌즈 앞에 그 노란색 그 띠를 둘러가지고 굉장히 강조한 포인트가 눈에 띄는데요. 아마 리코 골방에 숨어있는 이 펜탁스 형님들이 나름 자기들의 이제 취향을 반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캐논은 빨간색 뭐 이러니까는 자기네들은 이제 노란색으로 띠를 두른 것 같습니다. 새로운 카메라가 아니라 이렇게 스페셜 에디션으로 나오는 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대략 1200대 정도 이렇게 판매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 아주 떡밥이 쉬웠죠. 이거 R5에 이제 떡밥이 아주 쉬웠는데 8K에서 로우가 촬영이 가능하다 이래가지고 제가 여러가지 추측을 한 뇌피셜 이야기를 몇 번 했었죠. 거기에 있어가지고 어떤 분께서 이제 댓글에 달아주셨는데 그분의 댓글을 보니까는 굉장히 가능성이 높은 그런 댓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센서에 이제 RGB 색깔을 그러니까는 인터폴레이션 하지 않은,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진짜 이제 색깔이 들어있는 RGB 파일을 기록하는 게 아니고 이 레드 픽셀에서 받은 이 신호는 그냥 레드로만 기록을 하고 그린은 그린만 기록하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해서 바로 컬러로 보이는 것들은 이런 RGB 이제 이 픽셀에서 각각 받아 있는 데이터가 두 개씩 모자라죠. 어떻게든 이 두 개씩 모자라는데 주변에 있는 데이터
바를 참고를 해가지고 가상으로 여기에 있는 그 부족한 데이터를 메꿔 넣는 방식을 하잖아요. 그런 건 이제 베이어 패턴을 사용하는 그 대부분의 지금 있는 카메라들이 이런 방식을 이용을 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그 과정들을 이제 인터폴레이션 과정들을 거쳐야지 되거든요. 보관 과정을 거쳐야지 우리가 이제 실제로 보는 진정한 이제 컬러 사진이 되는데 컬러 영상이 되거나 그런 것들을 거치지 않은 진짜 이제 그 센서에서 나온 1대1로 받는다. 그러면은 8K 해상도에서 실제 데이터를 기록하는 픽셀은 3분의 1, 그러니까 단순 계산에서도 3분의 1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니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은 이제 4K 로우를 기록하는 것보다 데이터량이 훨씬 더 줄어드니까는 충분히 한 200에서 300MB 안쪽으로 때려 넣을 수 있지 않을까, 초당. 그렇게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과연 이 로우 파일을 우리가 바로 편집 프로그램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 EOS R5의 8K 로우 파일이 어떻게 작동을 할지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면은 카메라에서 이제 EOS R5만의 8K 로우 파일을 만들어 놓겠죠. 그런데 이렇게 컬러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는 이걸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여러분들 컴퓨터 혹은 내 컴퓨터에서 이 작업을 직접 해야 된다. 그래서 EOS R5랑 같이 배포하는 게 뭐냐 이러면은 시네마 로우 디벨롭먼트라는 소프트웨어를 같이 준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컴퓨터에 깔고 EOS 8K 그 로우 파일로 찍은 파일을 이 컨버터에 넣어 가지고 일반적인 편집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로우 파일로 영상에 이제 로우 파일로 바꾸는 거죠. 아마 캐논이니까 시네마 로우 디벨롭먼트에서 컨버팅한 이제 최종 파일 포맷이 CRM이 되겠죠. CRM으로 컨버팅 되면은 이 용량이 3배가 뻥튀기 되는 게 제가 본 예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00기가를 촬영을 했다. 100기가를 촬영을 했으면은 이 컨버터를 이제 돌려가지고 이제 CRM 이 포맷으로 만들면은 이제 300기가가 되는 기적이 일어난다. 저는 이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시네마 로우 디벨롭먼트가 굉장히 빠르게 내가 1시간 찍었는데 이거 컨버팅을 뭐 1분 만에 뭐 해낸다든지 이런 굉장한 성능을 보이면은 그렇게까지 불편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1시간짜리면은 한 2시간 걸려야지 이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해요. 뭔가 숨어있다, 이게 심상치 않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뇌피셜이 빠지면은 재미가 없죠. 그래서 오늘도 뇌피셜을 한번 끼워 넣어 봤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니콘인데, 니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라고 지금까지 이렇게 많은 뉴스가 있었지만 별 말씀을 드리지 않았어요. 이게 어떤가 하면은 이게 진짜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라고 말을 못하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은 고등학교 때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부를 했거든요. 미술부에서 이제 막 하는데 미술부 제 1년 위에 선배가 저만 보면은 여기 머리 빠진다고 맨날 놀렸어요. 그래서 옛날에도 고등학교 때도 머리숱이 엄청 없었거든요. 얘기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그림 그리고 있으면은 뒤에 서가지고 이렇게 보면 야, 너씨 내 머리 된다고 막 맨날 놀렸어요. 맨날 놀려가지고 아씨 뭐 선배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꾹 참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졸업을 하고 한참 뒤에 이제 그 선배가 결혼한다는 그런 소식이 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이렇게 들어보니까는 그 선배가 머리가 많이 빠졌다 그러더라고요. 그 아주 젊을 때 이렇게 빨리 탈모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복수할 기회다 이래갖고 내가 가서 완전 놀려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결혼식에 딱 갔는데 딱 보자마자 제가 한마디도 놀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게 상황이 놀릴 상황이 아니더라고요. 아무튼 지금 니콘을 보면은 약간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옛날부터 이거 제트바디 나오기 전부터 이거 니콘 휘청한다 넘어간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맨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번에 이제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나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약간 안타까운 마음이 좀 컸습니다. 아무튼 지금 아시다시피 니콘 같은 경우에 경영 실적을 이제 발표를 했죠. 그거를 보면서 전부 다 이제 충격과 공포에 몰아넣는데 여기가 워낙 이렇게 왔다 갔다 한 경우가 많아가지고 충격까지 안 받으신 분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제가 경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무슨 재무제표니 뭐 이런 거 봐도 잘 모르지만은 심상치 않다. 이거
위태위태하다 뭐 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우리나라 이제 니콘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니콘 스쿨을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준비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니콘 코리아의 이제 개별적인 그런 어떤 건지 아니면은 어떤 전 세계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런 걸 보면은 또 니콘 같은 경우에 뭐 이 정도 그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그런 데미지 없이 그렇게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니콘 스쿨이 이제 6월에 온라인 강의를 이제 이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있는 태국, 그리고 여기 옆 나라인 라오스에 이제 니콘의 공장이 있어요. 태국 같은 경우에는 아유타야 있죠. 아유타야에 있는데 그게 옛날에 홍수 한번 태국에서 홍수 나가지고 하드디스크 값이 막 2배로 뛰고 막 그랬던 적 있잖아요. 그때 있는 그 공장이 있는 그 지역에 있는 게 바로 니콘 공장입니다. 아무튼 그 홍수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이번에 그 태국에 있는 니콘 공장에서 한 500명 정도를 정리 해고를 했다고 해요. 이 뉴스가 이제 우리나라 뉴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나왔는데 당연히 태국에도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태국 뉴스를 이제 구글 번역기로 이제 한글로 번역을 해가지고 보면은 말이 좀 이상하게 되죠. 이게 태국어 한국어는 잘 안 돼요. 아무튼 700명이라고 나오는데 이제 태국에서 500명이고 라오스 공장에서 200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총 700명 정도를 정리 해고를 했다. 이런 일이 이제 처음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도 한번 있었죠. 있어가지고 그나마 이렇게 조금 수익률을 개선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태국 노동자들이 그렇게 돈을 엄청 많이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태국 노동자 500명, 라오스 노동자 뭐 200명 이렇게 잘랐다고 해서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거기에 더불어 가지고 이제 니콘에서 샘플까지 이제 다 생산을 해서 곧 나올 것 같은 이제 니콘 흑통이죠. 거기 700, 200, 2.8 Z 마운트로 나온 그 렌즈가 아직도 양산이 이제 문제가 있는지 그게 시중에 풀리지가 않는 걸 보면은 니콘의 이제 그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심상치 않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이제 뇌피셜을 하자면은 니콘 같이 이렇게 전사적인 위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니콘 안에 내부에 있는 뭐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좀 휘청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사적인 위기가 있다고 치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지 이제 미래가 있느냐 이렇게 본다면은 저는 이런 그 저가형 뭐 제트바디 이런 거 팔아가지고 당장 이제 그 은발에 오줌 누기는 되지만은 미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이러면은 지금 있는 제트 마운트를 만들었잖아요. 제트 마운트를 만들어가지고 새 바디를 내고 F 마운트에서는 이번에 이제 프레스 바디로 그 D6가 마지막일 거다 뭐 이런 소문도 많지만은 이런 D6도 내놓고 이래가지고 두 가지 바디를 다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Z 마운트냐 F 마운트냐 이거를 하나 선택을 해가지고 물론 뭐 공식적인 발표를 하든지 말든지 하나로 완전히 집중을 해야지 된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 Z 마운트를 만들었을 때도 이 Z 마운트에서 니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그레이드 나누기 이런 거 갖고 찔끔찔끔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봤을 때는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을 다 때려넣고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가지고 현재 Z7 바디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이렇게 팔아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만들었으면은 이게 다음에는 더 개발하는데 더 힘들지 않나 이러는데 그때 가가지고 이제 2-3년 시간이 있으면은 또 지금부터 개발했을 때 더 나은 거를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Z 마운트에 있는 바디를 두 개로 나눠야지 돼요. 하나는 그냥 저화소에 4K 정도 해상도를 넣어가지고 완전히 영상용으로 만들어서 이거 뭐 이것저것 뭐 화면 줄였다 늘렸다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4K 로우 카메라로 그냥 하나 만들어 놓고 그리고 이런 영상용 같은 경우에는 굳이 이런 카메라에 DSLR 카메라라든지 이런 카메라의 모양을 유지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조금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디자인을 하고 지금까지 나온 많은 여러가지 시네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해가지고 완전히 영상 특화용 4K 정도면은 지금 봤을 때 가장 효율성이 높다고 봐요. 캐논
탐론처럼 뭐 얼굴 마담으로 8K를 만들어도 되지만은 그게 이제 일장일단이 있기 때문에 니콘 같은 경우에 이제 지금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완전히 50%는 영상용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그런 진짜 시네캠을 만들어서 지금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팔아야지 이제 니콘이 회생할 수 있다. 그 다음 나머지 50%는 뭐냐 이러면은 나머지 50%는 사진에 올인한 바디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뭐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스마트 카메라네 뭐 거기다 심카드를 넣네 이러는데 그런 것들이 어렵다. 그러면은 다 필요 없고 그러면은 고화소 때려 박아 가지고 35mm 풀프레임 포맷에서 1억 화소짜리 이거 센서를 뭐 어디 지금 오다만 주면은 다 만들어 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뭐 완전히 그 카메라 전용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적어도 일반 아마추어 레벨에서는 별 반응이 없겠지만은 저같이 현장에 있거나 아니면은 현업에서 하시는 분들 중에서 고화소가 필요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다 니콘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희망이 있는 거고 또 남들 뭐 6,100만 화소다 남들 뭐 4,000만 화소다 뭐 이렇게 했을 때 찔끔찔끔 뭐 해갖고 뭐 7,000만 화소 이렇게 찔끔 올려서 그냥 명목상 숫자상 이렇게 조금 더 뭐 최고 화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격차를 벌려야지 된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왜 안 될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지금 경영진 니콘에 있는 경영진부터 저기 부장급 이상 상무급까지는 싸그리 다 잘라야 된다. 다 자르고 이제 개발진들 중에서 이제 의지가 있고 이런 애들 다 뽑아다가 미국 캘리포니아 저 실리콘밸리로 다 본사를 이전해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새로운 기업으로 변모하는 그 정도의 그 모험을 해야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전혀 되지도 않겠죠. 되지도 않지만은 만약에 그 니콘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카메라 광학 기업을 살리겠다 하면은 이 방법 말고는 없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기 상무나 저 경영진들 맨날 하는 골프장에 거기 하고 거리 이렇게 공 날라간 거 비거리 재는 거 이런 거 만들어 가지고 아무튼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고요. 다음 시간에 더욱 즐겁고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사진이 충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당신은 마법의 티셔츠를 입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릎까지 빠지는 그날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나는 그 말을 잊지 않았다. 당신은 티셔츠의 힘을 믿는가? The professional choice.